은은하게 화려한 엘리멘트 시티. Meet the residents of Element City. 물, 불, 흙, 공기 원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불은 이름처럼 불같은 성격과 열정을 지녔고 찰랑거리는 물은 호기심도, 눈물도 많은 귀염둥이죠. 공기는 콩실한 몸으로 떠다니며 My new jacket!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우직해 보이는 흙은 남몰래 열매를 맺죠. Just a little pruning. 다채로운 원소들이 공존하는 엘리멘트 시티이지만 꽤 강력히 지켜진 규칙이 있습니다. Elements cannot mix.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화끈하고 조금은 과격한 성격을 지닌 불 엠버와 정 많고 눈물 많은 극 F형 원소 물 웨이드는 엘리멘트 시티 전체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사랑에 빠져버리죠. 원소들의 시선, 엠버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만이 남은 상황. What hair guy? 그들은 엘리멘트 시티에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사이드 아웃, 소울 제작진이 참여했고 실패 없는 디즈니 픽사의 역대급 신작이자 제76회 칸 영화제 폐막작으로 전 세계 언론 및 평단의 기립박수를 받은 힐링작.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개봉작 리뷰. 오늘 영화는 이거 엘리멘탈입니다. 큰 꿈을 안고 엘리멘트 시티에 이주한 주인공 엠버의 부모님은 숱한 역경을 헤치며 편의점 파이어플레이스를 일궈왔습니다. This shop is dream of our family. 그런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 오늘도 엠버는 고군분투 중인데요. 가게를 물려받는 것만이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Someday it'll all be yours. 부모님도 내심 바라는 눈치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진상 손님 때문에 폭발해버린 엠버는 가게 파이프를 터뜨리고 가게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돼버리죠. 엠버가 사는 파이어타운은 이미 오래전에 물이 끊겼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물 웨이드는 그 파이프를 타고 들어와 엠버를 만나죠. Pipe squished me all out of shape. Dang. That's better. Oh. 설상가상으로 시청 조사관인 웨이드가 가게 파이프들이 단속 대상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해 엠버 부모님에게 전부였던 가게가 폐업 위기에 몰립니다. 웨이드의 상사인 공기 게일은 엠버와 웨이드가 파이어타운까지 위협하는 누수 사건을 해결하면 폐업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죠. 엠버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웨이드는 미안한 마음에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엠버와 웨이드의 노력 끝에 수문이 부서져 누수가 생겼다는 걸 밝혀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물은 흘러 넘치고 모래주머니로 급하게 막아보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그러다 엠버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모래에 자신의 불을 대 유리를 만들어 수문을 막는 것이었죠. 그렇게 수문을 막는 데에 성공하고 가게를 살린 엠버는 함께 고난을 겪으며 친해진 웨이드와 엘리멘트 시티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So you've never left Firetown? 평생을 파이어타운에서만 살았던 엠버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죠. 특히 웨이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엠버가 자신의 열로 깨진 유리를 예쁜 병으로 재탄생시키는 걸 보고 웨이드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유리회사 인턴십 연결까지 시켜줍니다. 여기서 엠버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생각에 잠깁니다. I've been trying to fill my father's shoes. But I never once asked what I wanted to do. 그렇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엠버는 그를 독려하던 웨이드에게 너 같은 금수저는 모른다며 갑자기 화를 내죠. 영화 내내 웨이드는 누군가가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지 못해서 잘 몰라서라는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데요. Why does anyone get to tell you what you can do in your life? 이를 알고 있던 엠버는 웨이드에게 사실은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 싫다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고 털어놓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솔직하고 남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챙기는 웨이드와 열정 넘치고 가끔은 과격한 매력의 엠버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가게가 아닌 유리회사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웨이드와의 사랑도 이루고 싶은 엠버는 부모님의 꿈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원칙과 원소끼리는 섞이면 안 된다는 세상의 원칙을 깨고 웨이드와 함께 자신의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을까요? I'm Wade. I'm Ember. 엘리멘탈은 굿 다이노를 연출한 피터 손이 연출을 맡고 인사이드 아웃, 소울의 피트 닥터 감독이 제작에 참여해 예고편부터 디즈니 픽사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합 언제나 옳다. 피터 손 감독은 학창 시절에 공부한 주기율표에 있는 칸들이 마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족들처럼 보였고 그게 이 영화의 구상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전했는데요. 굿 다이노가 공룡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면? 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엘리멘탈은 원소들이 살아있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이를 알리기라도 하듯 예고편에 나오는 열차의 전광판에 주기율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4가지 원소들의 성격이 조금은 전형적이었지만 이를 시각적으로 색다르게 표현해 즐거웠습니다.
엠버가 사는 파이어타운은 이름처럼 불들의 마을이고 그들은 매사에 열정적이고 호탕하며 때로는 욱하기도 하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불같은 성격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따라 불의 크기와 질감이 달라지고 특히 화낼 때는 불의 색과 크기를 점점 고조시키다 펑 하고 터뜨려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물 원소들은 감성적이고 이타적이며 무해합니다. 물 흐르듯 유들유들한 성격이 예상가죠. 오랫동안 눈물 안 흘리기 대회를 하며 Maybe we play the crying game? Let me guess. You try to cry? We try not to cry. 짧은 이야기에도 눈물을 펑펑 쏟고 엠버의 아버지가 준 뜨거운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먹어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원소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독특해 좋았습니다. 엘리멘트 시티는 원소끼리 섞일 수 없다는 원칙하에 여러 자치구로 나뉘었습니다. 물, 공기, 흙 자치구가 먼저 생겼고 가장 마지막에 불의 자치구인 파이어타운이 생겼죠. 부모님이 먼 곳에서 이주해 가장 늦게 사회에 합류했고 차별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낸 불 원소들은 우리 사회, 특히 이민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피터 손 감독의 부모님은 60년대 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 1세대라고 합니다. 때문에 감독은 이민자로서 받은 도움, 차별 등을 영화 곳곳에 녹여냈습니다. 엠버의 부모가 고향을 떠나올 때 그리고 엠버가 부모의 곁을 떠날 때 큰절과 비슷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또한 감독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떠날 때 가족에게 큰절하는 것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1세대 이민자들과 그런 부모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압박감을 느끼는 2세대들의 미묘한 양가 감정을 사실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빌려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풀어내기 위해 픽사 내 이민자 1, 2세대들의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부터가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모두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영화의 뿌리가 됐던 피터손의 부모님은 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감독은 부모님이 모든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덕분에 그 사랑을 영화에 담아낼 수 있어 정말 남다른 느낌이고 기쁘다고 얘기했죠. 작품 곳곳에서 픽사의 흔적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엠버의 아빠 버니 루멘은 색깔도 체형도 인사이드 아웃의 버러기와 닮아 있습니다. 공기 원소들은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인 파틀리 클라우드의 구름과 비슷하죠. 웨이드를 비롯한 물 원소들은 소울의 영혼들과 똑 닮았습니다. 본편에 앞서 단편 칼의 데이트가 상영되는데요. 업의 스피노프인 더그의 일상 특별판으로 픽사 디즈니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전하는 초대장 같았습니다. 다만 불과 물 원소 위주로 이야기를 풀다 보니 흙과 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 아쉬웠습니다. 작품 초반에는 각 원소가 사는 세상의 개성이 뚜렷하게 표현돼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했는데 말이죠. 시각효과 감독 산제이 바크시가 4개의 세상과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픽사 작품보다 2배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고 언급했음에도 2개의 세상만 부각되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영화의 메시지는 조화 하나가 아닙니다. 엘리멘트 시티에서 서로 어울리며 행복을 느끼는 엠버와 웨이드를 보며 다른 이들도 얼마든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다는 조화의 메시지가 느껴지긴 했지만 엠버의 진로 고민에 네가 우리의 꿈이었어 라고 말하고 먼 길을 떠나는 딸에게 축복을 담아 인사하는 엠버의 부모님에게선 뜨거운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면에 솔직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웨이즈의 말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화를 낸 게 저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지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죠. 작품 감상을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방면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지만 영화를 감상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 메시지가 휘몰아치는 느낌이라 영화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단박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영화에 하나의 메시지, 명확한 것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작품입니다. 영화 엘리멘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점에서 감독에게 혐오와 차별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픽사와 디즈니의 협업은 옳았습니다. 그럼 저는 N회차 관람하러 가보겠습니다. 블록버스터부터 다양한 독립영화까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최신 영화 개봉 소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개봉작 리뷰. 오늘 영화는 이거 엘리멘탈이었습니다. Welcome to Element City. Check this out. Ready, go! Marco!